안녕하세요.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남편하고는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덕분에 양가 부모님끼리도 사이가 아주 돈독하시고요. 시부모님도 아주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아껴주십니다. 남편도 친정부모님하고 그만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 지들 부모님한테 하듯 정말 잘해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었겠죠. 남편과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살아왔고 사실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도 했고 남편이 철들 무렵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으니까요. 친구이던 시절에는 애인이 생기면 서로한테 소개해주기도 했었고 어떤 상대를 만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귀던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제가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잔소리도 했고 그 모습에 주변에서 제가 친누나냐는 질문도 몇 번이나 받기도 했어요.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남편은 주변의 인맥도 두텁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온갖 사람들 생일 챙기고 기념일 챙기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약간 인간관계를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조용한 성격이고요. 어릴 적에 남편이 농담처럼 제가 30살까지 결혼 못하고 있으면 지가 해준다는 식으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31살 되던 해에 그 약속을 기억했는지 저한테 정식으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어디 길에서 들꽃을 꺾어 와서는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로맨틱하기도 했고 오래 알고 지내 편한 모습이 좋았는지 그런 남편을 받아줬고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쌍수를 반기며 환영해 주셨어요. 저라면 못난 아들 맡길 수 있다고 제발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집은커녕 빚까지 있는 몸으로 왔습니다. 시가가 못 사는 편도 아니고 빚은 결혼할 때 다 정리해줘서 문제될 게 없었어요. 양가가 서로 막역한 사이다 보니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것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단 같은 것도 생략했고 기타 결혼 비용부터 신혼집이나 혼수도 정확히 반반씩 계산해서 했으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게 8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1억이 든 통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형편이 한쪽으로 기운 결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저금이 있는데 남편은 빚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며 오히려 시가에서 자잘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저의 불찰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바 한 직장을 진득하니 오래 다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1년 정도 일하다가 때려치우고 그 돈으로 한참 뭘 새로 배운다는 핑계로 먹고 놀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직장을 구하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격은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한 사직이었어요. 누구한테 인터넷으로 돈 버는 사업을 배워왔다고 1년만 있으면 아주 호강을 시켜준다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주신 돈도 그대로 있고 한동안 남편이 벌이가 없더라도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던 편도 아니었던지라 가게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 버는 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대견해 보여서 허락해줬어요. 그래도 당장 사업을 한다는데 돈 한 푼 없이 시작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이 주신 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업자금에 보태라고 남편 계좌로 이체해줬어요. 단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남편은 수입이 생길 때까지 제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이체해주는 식으로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달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입은 여전히 빵원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아직도 뭘 해야 한다고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용돈 쓰라고 줬던 돈이며 사업자금으로 준 돈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제 눈치를 본다고 집안 청소며 빨래며 이것저것 다 해놓았길래 그 모습도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사고뭉치에 에어른 같았던 남편이 모처럼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래도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 남편이 총각인 시절에 저한테도 몇 번 소개시켜줬던 적이 있는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여자 신발이 있길래 이 자식이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저한테도 민정이 알지? 하면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같은 동으로 이사와서 층마다 떡 돌리고 있는 와중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만나본 사이라서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 민정이라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민정이라는 여자는 당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단 한 번도 관심 가져준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둘이 연애를 시작하기는커녕
남편이 그렇게 쫓아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저도 만난 적은 없기는 하지만 민정 씨가 이사 온 이유가 결혼을 해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도 별로 남편이 딴 생각을 하겠다거나 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시가랑 친정이 근처이기도 하고 제정신이면 대낮부터 동네에서 딴짓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퇴근할 시간 맞춰서 이 여자를 집에 보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주말에 남편하고 장 보러 나가서 민정씨네 부부를 만나기도 했는데 남편하고 꼭 달라붙어 있는 모습도 너무 사이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민정씨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남편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이상해서 진료소 들려서 검사를 받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 퇴근하는 시간 1시간 전쯤 되니 남편이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니 버벅이면서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계좌 내역을 살펴봤어요. 요 몇 달간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을 요 근래에는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이상한 데 다녀온 건 아니고 기껏 해봐야 동네 식당이나 카페,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서 사용한 거래 내역만 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동네 김밥집은 그렇다 쳐도 카페나 푸드코트 같은 데는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날 남편을 불러 어디다가 돈을 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를 조회해봤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뭐가 불만이 있냐는 듯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집에만 갇혀있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밥 한번 커피 한잔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를 만났길래 평생 가지 않던 카페를 매일같이 가고 외식까지 하느냐고 물으니 버벅이다가 그 친구가 민정씨인 걸 실토하더군요. 사실 남편 입에서 민정씨를 만났다는 말에도 별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집에서 시가나 처가도 가까이 있고 민정씨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단돌이 잘하라는 식으로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알겠다고 대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 전에 좋다고 쫓아다니던 여자가 신혼살림 차려서 이사 왔는 데다가 남편이 와이프 없는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왔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주는 와이프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고 적반하장도 작작하라는 식으로 되받아쳤어요. 남편이 대번에 그 말을 듣고 너 지금 내가 바람을 피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이쁘장하게 생긴 민정씨는 결혼 전에 하던 일이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기도 했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 관련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니 정보 좀 얻으려고 만난 거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민정씨가 남편에게 결혼하고 아저씨 다 됐다고 총각 시절에는 통 크게 쏘고 하더니 아주 쫌생이 아저씨가 됐다나 뭐 이딴 말을 했는가 봅니다. 오히려 저한테 요즘 용돈 30만 원 가지고 군소리 없이 사는 남편이 요즘 세상에 어딨냐고 민정이네 남편도 한 달 용돈을 200만 원을 쓴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대려 고마운 줄 알라고 성화였습니다. 자기도 지슴씀이 큰 거 알아서 경제권을 양보했고 자기는 집에서 전업을 하고 있으니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어림도 없는 용돈 가지고도 저한테 불만 한번 말한 적이 없었는데 사업자 커피 몇 잔 마신 걸 가지고 그렇게 무안을 주느냐면서요.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적반하장으로 씨부리고 있는 신랑 주둥이를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게 움켜쥐고 엄동설 안에 내쫓기기 싫으면 그만 좀 떠들라고 한마디 했죠. 지금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며 밖에 나가서 웬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여자랑 들이킨 커피며 지금 입고 있는 옷, 핸드폰비에 보험비, 아파트 대출금까지 지금 누가 벌어서 내고 있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너가 집에서 사업하기로 했다고 해서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민정씨 남편 반만큼만이라도 벌어와 보라고 나라고 네 용돈 더 주고 싶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는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나와서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적어놓은 종이를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자기는 전업주부를 겸하고 있는 사업가고 적어놓은 종이는 자기가 집안일하는 걸 자기 가사노동력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거라고 말하더니 한 달에 150만 원은 자기 월급으로 받아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사도우미 숙식으로 들어가도 다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도 이제 집안일을 하는 만큼 월급을 받아야겠으니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너는 나랑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지. 이 집에 가사도우미로 취직을 한 거냐고 따져묻는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돈 쓸 곳이 많으니 자기는 무조건 이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용돈 준 거 민정씨랑 밥 처먹고 커피 마시는데 써놓고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짓거려대니 저도 듣다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마당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귀를 잡아서 밖으로 질질 끌고 민정씨네 집 앞으로 쳐들어갔어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니 민정씨랑 퇴근한 민정씨 남편이 놀라서 토끼 눈을 뜨고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민정씨 앞에서 대놓고 무안을 줬어요. 저는 이런 남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월급 주고 가사도우미로 쓰라고. 보아하니 민정씨랑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가 본데 이 집에서 데려다 갔으면 같이 점심도 먹고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정씨가 자기 남편 안색 한번 살피고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싫다고 하는데 자꾸 낮에 만나자 해서 안 그래도 조만간 저한테 따로 말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씨가 뭔가 구린 걸 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니 민정씨가 진짜 남편을 뜯어먹으려고 했다면 동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 보기에 정말 제가 다 쪽팔려서 죽을 뻔했어요. 이쯤 했으면 됐다 싶어서 집으로 남편을 다시 끌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여태 있던 일 전부 설명드리고 이 돈은 아무래도 그냥 뒀다가는 남편이 홀랑 날려먹을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서 다시 관리하시는 게 맞겠다고 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다 해줬으니 이참에 아주 통장도 따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안일은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해도 되고 네 말대로 사람 불러다가 써서 하면 되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대신 너가 집에서 축내는 살값이며 보험금에 핸드폰비랑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내라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어디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한참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창고에서 웬 하키채를 꺼내오시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아직 준비도 안 된 놈 장가보낸 자기 잘못이 크니 신혼부부 갈라놓는 건 미안하지만 잠깐 남편 좀 다시 반품해달라고 이참에 아주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대가리 크고 나서부터 한동안 하지 않은 교육 좀 해야겠으니 일단 저보고는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보고 제발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제가 이대로 가면 자기 죽는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또 사업한다고 할 거야? 월급 받고 가사도우미 한다고 할 거야? 확인차 다시 물어보니 두 번 다시 뻘짓 안 하고 제 말 잘 듣고 살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 시부모님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하고 훌쩍대고 있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건지 조용히 잠든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막상 결혼 생활이 현실이란 생각이 들면서 아직 철도 안 든 남편 데리고 살려니 고생길이 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다시 취직해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요. 아마 두 번 다시 지사업하겠다고 나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 볼 일 없는 곳이긴 하지만 진득하게 오래 다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민정씨네 부부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날 제가 찾아갔던 사실이 찜찜했는지 얼마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써놓고도 조금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구석도 많고 심성도 좋은 남편이에요. 언젠가는 둘이서 행복할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